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요가를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요가를 하면서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시선을 이쪽에 두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자세를 할 때는 천장을 보세요 하고, 어떤 자세를 할 때는 바닥을 보세요 하고, 또 어떨 때는 눈을 감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떠올려 보면 제가 해봤던 운동들마다 다 봐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수영을 할 때도 그랬는데요. 다이빙을 할 때 어디를 보고 뛰어드세요 하는 그 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형을 하거나 할 때도 우리가 뭔가 물 먹고 싶지 않거나 혹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고개를 들고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게 그 수영을 엄청 잘하는 어떤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턱을 오히려 몸쪽 가까이 붙이고 눈을 치켜 떠서 가야 이 저항을 더 줄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눈을 그렇게 떠서 그런지 약간 도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가짐도 바뀌면서 잘 되는 느낌? 근데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전거를 성인이 되어서 배웠거든요. 그때가 한 25? 이쯤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어떻게 옆으로 가요? 라고 하니까 자전거를 알려준 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왼쪽으로 가야겠다면서 왼쪽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틀어지고 왼쪽으로 코너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리고 행동이 정신이 엄청나게 바뀌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뭘 하든 우리가 시선과 눈빛만 잘 관리하면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잘 보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저의 생각을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걸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시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어디를 봤는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가. 그래서 마침내 그쪽으로 가서 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또한 좋은 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 좋은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크라잉넛의 한경록 님이 쓴 산문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앉아 있는데 등이 너무 따뜻하고 간지럽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볕이 거실 안에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의자를 그쪽 방향으로 돌리고 그 창문을 바라보는데 내가 일상에서도 언제든 내 방향만 돌리면 나는 빛이 있는 쪽을 볼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엄청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보는가, 그게 결국에는 삶에서 엄청 좀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요, 사실 손을 잘 쓰는 게 아니고 잘 보고 그거를 표현해낼 줄 아는 겁니다. 손은 언제나 그 다음이에요. 뭘 받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눈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 눈이라는 게 진짜로 뭔가를 본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가짐? 그거를 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눈을 잘 쓰는 몇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곳을 똑바로 본다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탈 때 언덕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맨날 바닥을 보곤 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같이 잘 타는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고개가 숙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타면서 이게 여전히 지금 언덕이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고개를 들고 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닥을 보고 타는 게 실제로 저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일단은 숨을 쉴 폐의 공간이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 숨이 모자라게 돼요. 엄청난 산소가 필요한 운동인데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야에 들어온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가야 될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막막하기 때문에 이게 더 심리적인 압박도 심해지고요. 또 앞을 보지 않으면 실제로 탈 때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눈앞에 오는 장애물이나 뭐 차나 그런 걸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대응이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또 변화하는가? 일단은 숨을 코로 제대로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폐에 조금 더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보다 보면은 그 끝이 보이거든요. 아, 저 정도 올라가면 되겠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가다 보면은 보여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에서 드는 생각이 이거죠. 아, 이 밑으로는 다 내리막이야. 혹은 저기까지 가면 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가 같은 거를 할 때 선생님이 숫자를 세주시잖아요. 근데 숫자를 가끔은 처음에는 5까지 세실 줄 알았는데 10까지 카운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알아요. 적어도 20까지 세진 않겠지 하면서 좀 버텨요. 근데 가끔씩 진짜 30까지 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너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최소 10까지 가면 된다라는 것만 아는 것으로도 우리가 되게 많이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를 제대로 마주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작아 보이고 실제 우리가 그거를 더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언가 두려운 도전을 하거나 힘든 도전을 할 때 그거를 잘 바라보고 그것의 전체 사이즈, 견적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종종 옆도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내리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끌바라고 부르는데 그냥 내려서 끌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옆을 보면 어떻게 하든 걷는 것보다는 풍경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항상 또 떠올려요. 내가 이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게 사실은 더 힘들어. 라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좀 시선을 돌리면서 숨을 더 쉬기도 하고 멘탈적으로 내려봤자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다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눈을 둬야 하는 것들이 다르게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 똑바로 보는 거. 그게 저는 시선을 잘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로부터는 멀어진다. 이게 보는 만큼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바닥 말고도 우리가 진짜로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에 잠긴 사람들 보면 눈을 뜨고는 있는데 저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풍경이나 그런 거를 전혀 바라보지 않을 때 생각에 잠겼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눈을 뜬다고 뭔가를 꼭 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눈앞에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눈앞에 책이 있다고 그 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다른 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걸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를 보고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명상을 막 전문적으로 해본 건 아니지만 명상을 하는 거는 결국 바라보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요가를 하면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요가를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는 몸풀기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만하기 때문에 뭐 시선을 어디에 크게 두지 않아도 그 자세들을 얼추 다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죠. 요가 시간에 제가 딴 생각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수학을 얻은 적이 살면서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요가 자세에 집중해서 얻는 게 더 많을 거야.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몸을 들이면서 느끼는 그런 텐션감 그리고 뭐 통각이라든가 몸이 조금 시원한 느낌 그렇게 몸의 감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제가 시시콜콜하게 하는 고민들이겠죠. 저는 요가를 점심 먹기 전에 해서 그런지 요가를 할 때마다 점심 메뉴를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로부터 조금 멀어졌을 때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걸 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보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거.
그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해야 되는 수련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도와주는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냥 간신히 해낸단 말이죠. 그렇게 나를 엄청 몰입하게 하는 고강도의 운동이라든가 뭐 창작 활동 같은 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지우는 연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해서 쓸데없는 생각 안 하면 머리가 엄청 깨끗해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때로는 눈을 감는다예요. 뭔가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볼 필요가 없는 거를 우리가 잘 지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두 가지 과정을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눈을 감냐면 너무 힘들거나 내가 예민해졌거나 지쳤거나 아니면 감각을 조금 꺼서 집중하고 싶을 때 저는 눈을 감아요. 그게 이제 시각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시각을 환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몰입해서 보다 보면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치자면 그림을 계속 그렸던 부분을 이 부분 이상한데 하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파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너무 묘사가 과하게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물감을 계속 덧칠해서 종이에 구멍이 나는 애들도 있었고요. 종이의 구멍은 물만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연필로 뚫어버려서 진하게 해서 구멍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종이에 구멍 날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은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표현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구멍 난 게 종이여서 다행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혹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파괴할 정도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파괴하는 게 보통 언제 생기냐. 그거에만 과한 몰입을 했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눈을 감는 거 그리고 환기하는 거 멀리서 보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글을 써놓고 혹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잘 된 건가 많은 건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긴가민가 하냐면 이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눈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그 시안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인데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려면 저는 한번 눈을 좀 쉬고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한 15분 정도 알람을 맞추고 잠을 자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그 다음날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시선을 끊었다가 조금 더 충전이 된 혹은 조금 더 달라진 에너지가 생긴 눈으로 그걸 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매몰되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일상에서 다른 예시를 들자면요. 하나에 열심히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을 잘 쓰는 게 좋다고 시선을 너무 쏟아 보면 그게 이제 과한 개입이 될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울증에 진짜 필연적으로 걸리거든요. 저는 살면서 우울증을 좀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생각이 너무 많고 제가 그 시간에 진짜 다른 걸 안 하고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일에 비중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확실히 들어올 새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시선을 적당하게 여러 군데에 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된 시선으로 더 폭넓게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제 글이 너무 이상해 보여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그만큼 저의 시선이 잘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시선이라는 게 이렇게 잘 쓰고 훈련을 하다 보면 또 잘하고 성숙해지는구나 라는 깨달음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